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하였으며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사후에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최재훈 부장과 형사 1부의 김승호 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사는 정부보안청사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경 김건희 여사 측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제안하였고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오후 11시 30분쯤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어 사전 보고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이를 총장 패싱으로 보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은 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주장했으나 수사팀은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갈등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을 지키려는 총장과 실질적인 조사를 중시하는 수사팀 간의 구조적 갈등이 이번 논란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일 전 세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 통신, 금융 서비스가 마비되는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서버와 PC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오류로 지목됩니다. 이날 오전 주요 공항과 항공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IT 대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공항과 항공편의 체크인과 예약에 차질이 빚어졌고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은 1시간 동안 이륙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홍콩 등 여러 나라의 주요 공항에서도 이착륙 항공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과 방송, 통신 서비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주요 지수인 FTSE 100의 산정이 20분 지연되었고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행 시스템에서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 역시 차질을 빚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는 생방송을 내보내지 못했고 프랑스 TF1 방송과 세뉴스는 방송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병원은 수술을 취소하고 응급실을 폐쇄했으며 영국의 일부 병원은 의료기록 저장 및 예약 시스템에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블루스크린과 복구 부팅 메시지가 뜨며 작동이 멈췄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 조지 커츠는 윈도우 호스트용 업데이트와 관련된 문제로 고객사와 협력 중이며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단일장애 지점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클라우드는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중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연결된 전 세계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을 석 달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재선 도전 포기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는 첫 대선 토론 이후 2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논란에 휩싸이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압박 속에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조차 발표 직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그를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이라며 칭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지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하며 그녀가 이기기 쉽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는 무산되었고 대선 전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졸자 중 1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405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는 주로 20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대졸 이상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59만 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 명 늘었습니다. 고학력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취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인천 홍콩 여객기에는 빈 좌석이 많았습니다. 여행사들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비행기 좌석을 늘렸으나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중단거리 노선의 수요는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성수기를 대비해 하드블록 항공권을 미리 구매했지만 판매하지 못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드블록은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 구성을 위해 미리 구매한 항공권을 말합니다. 대형 여행사들은 전세기 좌석도 많이 확보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행사들은 성수기에도 동남아 상품을 덤핑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해외 리조트 업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높아진 환율과 얇아진 호주머니 사정이 관광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과 여행 상품을 할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동남아 리조트 총판 업체도 여름 성수기 목표치의 60%만 판매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리조트 업계 전문가는 여행업계와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좌석을 늘렸지만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코로나 보복 여행 수요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여행업계는 4분기 실적이 크게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에 있어 3분기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 리조트 총판업체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전부터 여행을 많이 떠났던 것이 부진의 이유일 수도 있다며 여행 열풍이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군대를 배치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군대를 배치해 주민들이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군은 극단적인 경우 발포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람푸라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천 명이 시위를 이어갔고 경찰은 실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번 시위는 대학생들이 주도하며 할당제 폐지와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도로를 봉쇄하고 정부 시설을 공격했으며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강경 진압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다카에서 대중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115명이 사망했으며 절반 이상은 경찰 발포로 인한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는 2018년 도입되었으나 대학생들의 반대로 폐지되었다가 최근 다카 고등법원이 이를 무효로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오는 21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출시한 유통기한 25년짜리 비상식량 키트가 지구 종말용 식사 키트 등의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150인용 비상식량 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상식량 키트는 무게가 6.5kg이며 가격은 79.99달러 한화 약 11만원입니다. 키트에는 아침 식사 30끼, 주요리와 사이드 메뉴 80끼, 음료 4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데리야키 덮밥, 크림 파스타, 치즈 마카로니 등 다양하며 모든 재료는 건조된 형태로 물만 부으면 조리가 가능합니다. 코스트코는 이 상품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대 25년이라는 유통기한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는 이 비상식량 키트를 대용량으로도 판매하며 36개 묶음의 경우 가격은 2,499달러입니다. 이는 아침 식사 1,080끼, 주요리와 사이드 메뉴 2,880끼, 음료 1,440개를 포함합니다. 이 상품은 SNS에서 화제가 되며 최후의 날 밀키트, 지구 종말용 식사 키트 등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구매 후기로는 이 상품을 사용할 때는 아마도 사회기반 시설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25년 안에 이 상품을 쓰지 않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증가로 생존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코스트코에서 해당 상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3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사이로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 사이로 예보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